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박나래 씨 사주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하기 전에 우리 3살짜리 딸의 응원 메시지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자, 보통 이제 이 박나래 씨 같은 사주를 풀이를 하려면 연예대상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상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이런 걸 토론하고 그래야지 재미가 있을 텐데, 제가 팔자가 이렇게 뒷북치는 스타일이라 이슈가 끝난 다음에 사주풀이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사주 한번 볼게요. 사주는 을축년 소띠해에 태어났고요. 병술월이라고 해서 가을철에 태어났네요. 그리고 정유일주로 태어났습니다. 술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을철이 됐기 때문에 이 가을철의 정화는 힘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한 정화를 살리기 위해서 간목이 있으면 귀하게 됩니다. 경금이 있으면 귀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주에서 간목은 없고 을목만 있네요. 보통 이게 이제 간목이 있어서 귀하게 되는 이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자면, 대체적으로 술월의 정화한테 간목이라는 것은 재능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의 능력, 그 길에 있어서 메인 테마,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술월의 정화한테 간목입니다. 그러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재능이거든요. 근데 이 재능은 지엽적인 재능,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이런 것에 대한 재능입니다. 개그맨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간목이 있었으면 그 개그맨 말로써 웃기는, 또는 뭔가 이렇게 전형적인 전통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개그,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뜻해요. 근데 을목이 있고 간목이 없잖아요. 을목은 지엽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말이라든지 또는 메인이 또는 주류가 되는 그런 재능보다는 주변 환경을 활용하는 또는 꾸미는 이런 재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나래 씨가 변장, 변신, 변장, 분장 이런 것을 좀 잘하고 그런 걸로써 이제 인기를 좀 끌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화라고 하는 태양을 봤을 때 그 활동력이 강해져요. 이 병화는 뭐냐면, 정화한테 병화는 겁재를 해요. 겁재는 뭐냐면 동료, 경쟁자 그러거든요. 근데 병술하고 있으니 묘고에 빠진 병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뭔가 좀 아쉬운 동료를 얘기를 해요. 완벽하게 좋은 잘난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행동이 좀 어색하다거나 뭔가 이렇게 뭔가 뭐 답지 않은 그런 이제 동료가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동료가 나의 재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박나래 씨 친한 동료 중에 있죠. 좀 그런 좀 뭔가 어색한 그런 분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활용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로 보자면 술토하고 축토가 이렇게 형사를 맞았어요. 이제 술토하고 축토가 형사를 맞았다는 것은 술 중에 정화, 신금, 그리고 축 중에 개수, 그리고 신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약한 부분이 깨지는 건데, 정화는 이 비견이니까 형제, 동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금은 편재예요. 편재는 아버지, 돈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 그러니까 15세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이 운에서 이게 깨지기가 쉽다란 얘기거든요. 이게 깨졌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다쳤다 또는 내가 다쳤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걔는 진로를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 시절에 그 한 15세부터 20세 사이에 뭐 부친의 변고가 있었다거나 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30세 했는데 정유하고 운이 들어왔죠. 정유일주라는 건데 30세부터 45세까지는 이 정화는 유금에서 생지 그러거든요. 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안정적인 삶을 살긴 하는데 크게 빛나는 삶은 아닌 거예요. 시간으로 유라고 하는 것은 저녁 6시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부터 별이 빛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 별의 빛이 강하냐?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먹고 사는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운을 산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주는 구성이 됐고, 상관격 그러거든요. 수월의 정화니까. 상관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엉뚱함, 그리고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능적인 자질이 뛰어납니다. 창의력이 있어요. 남들이 하지 않은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눈치가 빨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빠른 눈치. 이런 것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잘 맞는 직업군을 선택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운의 흐름에 있어서는 24세부터 34세에 이르는 기간이 격운이에요. 격운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활동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용희신으로 볼 때는 이게 이 구신 역할, 그러니까 큰 도움이 되는,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그런 운은 아니란 얘기거든요. 용신은 자기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사주에 있어서 용신은 을목으로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이 을목이라고 하는 이 편인 용신은 원래는 여자들한테 가정주부가 되고 싶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만의 취미 생활을 영위하고 싶어요 또는 쉬고 싶어요 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격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이런 거 다 접고 열심히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운 자체가 활동하기 좋은 운이라고 하는 거고요. 2018년의 운 자체가 이 무술년하고 들어왔잖아요.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을 얘기를 해요. 술도 상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격이 드러났으니 활동 영역이 커져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실속적인 측면에 있어서, 억부는 실속을 얘기를 하니까 그 실속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실속이 있다, 영향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상관이 커졌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관이 작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관은 명예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명예가 작아졌다라는 것은 상을 받아도 큰 상 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작은 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지지로 술토가 와서 이 상반기에는 술 중에 있는 개수, 신금 이런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상반기에 좀 뭐랄까요, 메인으로서의 활동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쭉 식상이 들어왔으니 바쁘게 살았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18년에 썸 같은 것도 좀 타볼 수 있는 시기이긴 해요. 그래서 바쁜 시기이고 마음은 좀 불편한 시기가 2018년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이제 2019년이 됐죠. 2019년이 됐으니까 기해년이 됐습니다. 기해년의 기는 식신이고요. 그리고 해의 이제 해는 관입니다. 관. 식신은 일거리를 얘기를 해보겠고요. 관은 남자, 명예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식신이 왔는데 여기 을목이 있으니까 이 을목은 식신을 극하죠. 도식한다 그래요.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식은 밥그릇을 깨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시대의 흐름을 벗어났다, 쓸데없는 짓 한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좀 그런데요, 뭔 얘기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맡을 수 있어요. 해수가 와서 이렇게 상반기 중반기 이렇게 들어가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맡을 수가 있거든요. 메인 MC 같은 거, 파일럿 프로그램의 메인 MC 같은 거 이런 것을 맡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시도가 대중적인 시도냐 그러면 조금 대중적이지 않고 비주류를 위한 뭐 그런 시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사람들한테 좀 맞지 않는 그런 방송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일부 소수 몇몇을 위한 방송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물론 상반기에 썸을 타는 경우도 있어요.
상관격이 썸을 탄다라는 것은 상관은 남자를 무시하는 기질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사람 그리고 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람과 썸을 타거나 좀 뭐랄까요, 파격적인 만남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박나래 씨가 썸을 타거나 뭔가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벗어난 좀 이상한 방송,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런 방송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크게 봤을 때 운의 흐름을 보자면 이제 경인대운을 들어가요. 격이 드러나는 경금이 와서 활동의 폭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런 것을 하기에는 참 좋은 운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한 대략 38세 정도까지. 그리고 다음으로 오는 게 인성운이에요. 인성운이라는 것은 개그맨한테 참 좋지 않은 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성운이 왔을 때 개그맨이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한다는 건 뭐예요? 좋은 것 같죠. 생각을 한다는 거. 그런데 예능이라고 하는 또는 개그라고 하는 분야는요, 생각보다는 좀 즉흥적이거나 좀 깬다 뭐 이런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치 않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이게 똑바른 말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뭐 쉽게 설명을 하자면 광대가 선비짓 짓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안 맞겠죠. 이상하겠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만약에 박나래 씨가 화기가 있고 그래서 누군가 후진양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 이러면 괜찮아요. 광대를 위한 교육.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34세 저 대운에서는 38세 정도부터는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기보다는 교수로 가거나 그러면 베스트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그 개그맨들이 망하는 케이스를 보자면 이런 운을 만나서 이름을 빌려줘요. 또는 얼굴을 빌려줘요. 사업을 해요. 이러다가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망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혹시라도 교수 자리 뭐 지방 저기 어디 교수를 한다 뭐 이런다고 한다면 가는 게 좋아요. 갔다가 종종 이렇게 운에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운이 들어오면 또 방송도 출연하고 그래 보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그러니까 38세 정도 되면서부터 34세부터 운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 시기는 절대 사업을 하지 마라, 이름도 빌려주지 마라, 뭐 저작권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도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건수가 있다 그러면 뭐 교수 자리가 나면 가보는 것도 괜찮은데요.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사주가 관이 약해요. 관이 약하다라는 것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름 있는 뭐 그런 데서 활동을 하고 그러는 기운이 좀 약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작더라도 좀 지방에 있는 뭐 대학이더라도 뭐 초빙이 들어오면 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업 같은 거 하면 망한다? 제가 보기에는 망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운이 이제 38세쯤 되면 억부로 운이 들어가요. 여자들 같은 경우 억부로 운이 들어가게 되면 가정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격을 살다가 억부로 산다라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화려했던 옛날 생각이 나서 좀 더 화려한 삶을 꿈꾸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 한때 이렇게 요정이었던 그 슈처럼 도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절대 이런 눈에 도박, 사업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것만 주의를 하시면 앞으로의 삶이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개그맨으로서 참 적합하구나. 그리고 그 개그맨인데 분장을 하고 그러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박나래 씨 사주풀이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